지난 2019년 서울시 A구 501명에게 설문한 통계에서 50% 이상이 성매매 업소를 안다고 대답했고 75% 이상이 성매매 산업으로 인하여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성매매 해결을 위한 관심도가 80%의 높은 수치로 많은 시민들이 성매매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업주들은 왜 그렇게 당당하죠? 성매매 알선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왜 언론은 성매매를 보도하는 방식이 항상 똑같은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대학생 이정민입니다. 평소에는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평범하게 아르바이트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채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요. 다른 대학생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수업 듣고 토익 공부하고 저는 다시 함께 상담센터 활동가로 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는 있었는데 SNS나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덕질을 시작하면서 트위터에 성매매 알선 광고가 되게 많구나를 알게 되면서 다시 함께 상담센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반성폭력 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좀 꾸준히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수원 여성에 전화해서 반성매매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아웃리치를 나갔다가 성매매 산업의 모습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이런 반성매매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전에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었고 휴학을 하면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진짜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성매매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 페미니즘을 공부를 해도 약간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조금은 먼 산업?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고 성매매 산업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어떤 잘못된 오해? 예를 들어서 성노동이 인정이 되면 정말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높아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저한테 조금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성매매 활동을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일초에 한 번씩 수백 건씩 올라오기 때문에 허탈함도 있긴 하는데 그만큼 많은 알선 광고들을 신고하면서 뿌듯함도 느껴지면서 이렇게 많은 알선 광고가 있다는 걸 좀 많은 시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트위터를 주로 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신고창이 있기 때문에 쉬운 편이긴 한데 포털 사이트, 일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심의기관에다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힘드신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많아서 사실 성매매 하면 왠지 나랑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고 그래서 괜히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낯선 이야기처럼 느껴졌었는데 막상 왓칭뉴에서 성매매 의심업소를 보는 법을 배우고 나서 찾아보니까 제 일상의 공간 안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성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던 게 아니라 내가 볼 줄 몰랐고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구나. 이렇게 이미 내 일상의 공간 안에는 성산업이 만연해 있었구나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성매매 업소들이 이 거리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인볼이라든지 그런 에어벌룬으로 굉장히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부끄러움을 알 수 있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성매매 산업에 대해서 되게 왜곡되게 다루는 그런 기사를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여성 인권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여성 혐오 사건이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 다루고 있는 기사들을 조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보통 기사로 뜨는 것들이 어떤 피해 사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기사화하는데 그 피해는 항상 피해자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피해자성을 너무 강조한다던가 혹은 피해 사실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던가 아니면 클릭수를 높여야 되니까 되게 자극적으로 다루는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불편했고 또 특히 성매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왜곡된 인식이 많은데 어떤 성매매 여성이 한 달에 얼마 번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제외하고 성매매 여성이 버는 돈이 이 정도다. 이런 것만 알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뭐 성매매 여성 왜 힘들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끔 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물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도 있지만 그 상황 이면에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대가 성매매 알선을 했을 때 보통 기사는 나쁜 10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뜨거든요. 어떻게 10대가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 사회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는 기사가 조금 더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의 본질, 저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을 조금 드러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정보 전달이라도 불필요한 피해 사실은 너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2차 가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성매매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가장 먼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제가 이렇게 왓칭류 활동을 통해서 업소들을 발견하면서 느꼈던 그런 불편함을 많은 분들이 더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존재하니까 우리가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으니까 불편함을 느껴야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업소 신고 활동을 통해서 이런 성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그런 성산업 근절, 반성매매 운동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털 사이트 관계자들이나 이제 플랫폼 관계자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심의를 좀 규정을 하고 좀 이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봤을 때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불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너무 궁금하지만 보지 않는 것. 자꾸 기사를 생산하는 원동력은 저희의 클릭수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기사를 안 볼수록 아, 이런 기사는 먹히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기자분들이 반대로 엄청 좋은 기사를 써주는 기자님들이 계시거든요. 응원의 메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미투 기사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은 기사를 써주셔서 너무 제가 생각을 잘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자님이 이런 이메일이 너무 힘이 된다 막 이런 메일이 답장이 왔는데 저도 너무 크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좋은 기사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 기자님들을 하여금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는 항상 든든합니다.